지난 5월 김건모 씨의 공연이 있었어요. 이때 공연을 마치고 뒤풀이 자리에서 장지현 씨와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는요, 김건모 씨가 부친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심적으로 많이 힘든 타이밍이었는데 이 지인분께서 이 장지현 씨를 데려 소개하면서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성폭행 여부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이었죠. 강용석 변호사가 개인 방송에서 과거 김건모 씨가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사실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건모 씨의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이제 주장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그 피해 여성의 대리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공식 입장을 같이 밝혔어요. 근데 거기서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6년 8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증언인데요. 강용석 변호사 말에 의하면 여성 A씨가 직접 메일로 연락을 해와서 2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강남구 논현동의 유흥업소 그림을 그려서 비교적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이 이 방송을 탔었죠. 처음에 김건모 씨가 그 아가씨들을 8명을 앉혀놓고 소주와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이 피해자분을 보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그 배치도 당시에 룸 배치 이런 거 같아요, 저게. 그런 그림도 증거 자료가 되나요? 일단 이 사건이요.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방 안에 CCTV가 있었을 리도 없죠. 그리고 3년 전 사건이라고요. 그런 그 성 관련 수사를 하고선 재판을 할 때 중요시하는 게 바로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이런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강용석 변호사가 저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강용석이라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이런 법의 논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그림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보기 자체가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업소는 없어지고 다른 업소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저 배치도를 갖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 대략적인 걸 보더라도 이 여성이 그 당시에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해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상상으로 그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향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적어도 이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간접적인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업소에서 일을 했었다.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저 방송에서 단순히 방송으로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강용석 변호사가 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법원에서 중요시하는 게 일관된 증언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라던가 들어왔었던 그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라던가 그리고 그 여성들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기억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그녀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법원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모 씨가 무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A 씨, 그 여성의 몫이지만 사실 김건모 씨 입장에서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것이 CCTV도 없죠. 관계자들도 본인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가게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예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알리바이를 알려주던가 아니면 내가 가기는 했으나 성폭행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본인이 해야 되는 이 임무를 맡게 됐는데 이번 논란이 더욱 곤혹스러운 건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터졌기 때문일 것 네. 같은데요. 네, 지난 10월 30일에 그 김건모 씨가 결혼을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1월 20일쯤에 결혼식을 5월로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유를 궁금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려진 이유는 아버지 기일과 하객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원래는 결혼식을 좀 소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더 많은 하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연기를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식만 미뤘을 뿐이지 이미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부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또 이런 시점에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대중들이 너무 많은 축하를 했었는데 지금 듣는 대중분들도 힘들고 그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사건의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3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면 왜 그 후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그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에 심리 상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 사실 트라우마가 좀 쌓이고 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덜어 있고요. 특히 만약에 신고를 하더라도 고소를 하더라도 2차 피해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에 그 김건모 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이 강용석 변호사의 개인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해서 심경을 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경험이 너무 없었고요. 제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근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베트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그 시간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실제로 왜냐면 댓글에서도 유흥업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게 뭐가 억울하냐라던가 아니면 그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당연히 생각한 게 아니냐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요. 기사도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들이 있어요. 유흥업소 종업원이 점점점. 이걸 바라보는 대중 입장에서는요. 유흥업소 종사자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암묵적인 합의란 게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댓글을 쓸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실제로 본인의 주장하는 피해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피해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의 직업과 성별과 뭐 어떤 것을 두고서는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용석 변호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그 김건모 씨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니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모 씨가 최초로 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에 원래 그 25주년 기념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뭐 열 것이냐 말 것이냐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콘서트 자리에서 심경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 김건모 씨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슬기롭게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당일의 콘서트는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콘서트뿐만 아니라 그가 찍어놓은 방송도 예정대로 나갔습니다. 지난 8일이죠. S채널의 미운 오리 새끼. 이 프로그램에서 김건모 씨가 지금의 혼인신고를 한 아내에게 장미 삼촌송이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이날 방송은 사실상 거의 김건모 씨 특집으로 마련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서 그 전주에 이 미운 우리 스케에서 예고편이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도 이 예고편도 김건모 씨가 피아노를 치면서 굉장히 울컥하는 그 프로포즈를 하는 그 과정을 담은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쏠렸을 것 같아요.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다 보니까요.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러 가는 모습까지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요. 고소장을 넣은 서류 봉투에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피해자를 대리해서 김건모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고소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보통 저렇게 죄명을 보란 듯이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저 아닙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렇게 써서 가요. 써서 가요? 저렇게 죄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데 정치인 출신이시잖아요. 정치권에서 어떤 대표 발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분 당사자들 이렇게 들고 가서 거기다 크게 A4 용지에다 써서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다만 대중이 그거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글자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니까 마치 처음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의 건 많이 합니다. 일종의 어찌 보면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연예인에게 저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연예인 사건에서는 네. 없었죠. 연예인 사건에서 굉장히 거죠. 이례적. 연예인 사건도 그 다음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변호사가 노출된 적은 있지만 저렇게 딱 봉투를 써가지고 가가지고선 언론 앞에 선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저도 저런 게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여론 조성을 위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사건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네.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단어 하나가 파생시키는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혐의명도 아니고 죄명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무죄인 것처럼. 그래서 저런 거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립적인 좀 시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